자, 뷰티입니다. 오늘은 이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오는 경우를 한번 볼 텐데,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관계대명사만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랑 관계대명사만 있는 거, 관계대명사만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위치랑 위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 뭐 설명보다 예문을 보면, 자, this is the house, 이게 집이다 해서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the famous architect lives, 이렇게 하면 유명한 건축가가 산다 해서, 왜 이게 the famous architect live 이렇게 하면 이게 주어고 the famous architect 이게 live 동사에서 주어동사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근데 왜 관계대명사는 보통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게,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다른 식으로 바꾸면 쉽게 생각해서 이거 뭐 또 관계부사랑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같으면 인위치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인위치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 where를 서로 where로 바꿔도 된다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ere the famous architect lives 이렇게 써도 돼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랑 관계대명사랑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보통은 뒤에 이제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뭐 그런 걸로 보는데,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왜 우리가 보통 수거를 알고 있는 거 뭐 be interested in 이렇게 하면 어디 관심 있다 이렇게 해서 수거 있잖아. 그렇게 in이라는 전치사 be interested까지 적혀 있다. 그럼 in이라는 전치사가 빠진 것 같은데, 그 빠진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그렇게 넘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이렇게 전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this is the house which the famous architect lives in 이렇게 적혀 있는 어떤 말인데, 여기 in이라는 전사가 이렇게 문장 뒤에 있던 거를 어떻게 문장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이렇게 빼서 인위치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통 조심해야 될 게,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대 앞에다가 뺄 수 있는데, 다 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전사를 쓰게 되면 그때는 뭐 대체는 안 된다는 거. 관계대명사 여기도 밑에 있죠.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치나 또는 후가 올 수 없다 해서 결국은 관계대명사 대답해 또는 접속사 대답해 전치사 안 쓴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in that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딱 쓰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in that 이렇게 쓰는 게 뭐뭐라는 점에서는 이라고 해서 뭐뭐라는 점에서는 이라고, 그때는 이제 접속사 대답해 이 전치사 in을 쓴다고. 근데 해석해봐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소리가 아니면 이건 틀렸다는 소리지. 그래서 this is the house in that the famous architect lives. 뭐 당연히 그 유명한 건축가가 산다는 점에서 그 집이다 이렇게 해석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뭐뭐라는 점에서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답에 전사가 적혀 있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in that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in위치를 쓰거나 아니면 in위치 대신 뭐 관계부사 where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 그러니까 이게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즉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어떤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in위치를 쓰느냐, 즉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 꼭 in이 아니더라도 전사 in은 아니더라도 뭐 at다, of나 뭐 이렇게 이 for나 이렇게 됐죠. 뭐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랑 그냥 관계대명사만 있는 거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뒤에가 일단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뒤에 뭔가 이렇게 전사가 이게 수거처럼 전사가 다 쓰이는 부분인데 이건 전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럼 그 전사가 관계되면서 앞으로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 This is the town I grew up. 내가 자라다. 이게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라고. 내가 자랐다. 완전한 문장이니까 꼭 뭐 자랐다는 말 뒤에 뭐뭐 얼른 이런 데 해당하는 목적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와 있으니까. 결국 이것도 전자대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관계대명사만이냐. 이때 이제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와야 된다. 그치? 왜?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타운 장소 나타내는 선행사 있고, 뒤에 이렇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또 완전한 문장. 이러면 이렇게 뒤에 완전한 문장 온 거 봐서 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선행사가 이렇게 장소 나타내는 개념의 선행사니까. 이렇게 the town 있고, the I grew up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where, 관계부사 where를 쓰거나 아니면 이 where를 전사대의 관계대명사로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왜 관계부사 할 때 생각났을 거예요. 이렇게 관계부사가 뭘로 바뀐다고?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관계부사가 이렇게 바뀌는 건 다 바뀌어요. 이렇게 전사대의 관계대명사로 바꾼다는 거. 이때 전사는 앞에 선행사를 보고 이렇게 뭐 살다 어디에? 그 마을에 살다 할 때 in the town 이렇게 쓰니까 in 전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에 보고 전사는 보통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who is the girl? 요런 게 이제 문제에서 잘 조심해서 봐야 될 거야. 이게 to라고 전사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대치라고 쓰면 틀렸다는 거야. 왜?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대답에 전사가 있으면 틀린 거야. 아까 전에 in that에서 뭐 말하는 점에서는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 대답에만 전사 in이 쓰이는 거지. 나머지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o 있는 전사 to가 있는 덕태에 대체는 안 되고 whom 써서 you are talking to. 이 말도 결국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여자애 누구냐 해서 결국은 이 to라는 전사가 여기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talking to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해서 전사 to가 이렇게 뒤로 넘겨가서 원래는 who is the girl whom you are talking to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인데 이 전사 to를 여기를 안 하고 앞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앞으로 빼서 이렇게 to whom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관계되면 이렇게 목적격 관대 앞에다가 이렇게 전사 to를 뺄 때는 원래는 선행사가 이렇게 사람이니까 여기는 원래 목적격 관대로 who를 쓸 수도 있고 whom을 쓸 수도 있고 대치를 쓸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전사가 이렇게 뒤로 넘겨갔을 때는 뭐 아무거나 써도 돼. who 써도 되고 whom 써도 되고 that 써도 되고 대신에 전사를 앞으로 뺀다. 그럴 경우에는 이 who, whom, that 이 셋 중에서 whom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요 밑에도 this is a shop. 이게 그 가게다. 어떤 가게? I bought my new skirt. 봐요. 내가 그 새 치마를 샀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에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해석상으로 봐도 내가 내 치마를 샀다 해서 새 치마를 샀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죠.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맞다는 거는 관계대명사만 오면 틀렸다는 소리예요. 왜?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결국은 따지면 이것도 그럼 전사대 관계대명사에는 에디치가 와야 되겠구나. 이때 에디치를 앞에 선행사가 장소 나타내는 개념이니까 관계부사 where로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지. 그 다음 they visited the park. 그들이 그 공원을 방문했다는 거. 그 공원을. 어떤 공원?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여서 they had lunch. 그들이 점심을 먹었다는 소리죠. 그들이 they had lunch. 요까지만 해도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뒤에 맞다는 말은 이렇게 관계대명사만 맞다는 게 틀렸다는 거야. in the park, 어디 공원에서 먹는 거니까 in the park에 전사 in을 쓰겠지. 그러니까 여기 in을 여기다 쓰던가 아니면 앞으로 빼서 in which를 쓰던가 아니면 in which 자체를 또 관계부사 where로 바꾸거나 뭐 그런 식으로 써야지 된다는 거지. 이렇게 they visited the park which they had lunch. 이렇게 하면서 적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왜? They had lunch. 그들이 점심을 먹었다라고 뒤에 완전 문장이 나와 있는데 관계대명사만 적혀있는 위치만 여기 적혀있으면 달랑 적혀있으면 틀렸다. 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전사가 뒤에 이렇게 하나 오거나 아니면 이 전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빼가지고 적거나 둘 중에 한 곳이다. 아니면 관계부사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거나 그래야지 관계대명사 자리는 아니라는 소리죠. 관계대명사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 5번도 He showed me the painting. 그가 나한테 그 그림을 보여줬다. 어떤 그림? He was interested. 이게 그런 거. Be interested in에서 보통 어디에 관심 있다 해서 어디에 관심 있다라는 수고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가 관심 있던 그림을 나한테 보여줬다 해서 in이라는 전사가 있어야 되는 뒤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이 전사 in이 여기 있는 게 앞으로 관계되면서 앞으로 빠졌다는 소리지. 목적격 관대 앞으로. 여기는 지금 전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in이라는 전사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앞으로 빠졌다는 거. 이렇게 전사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앞으로 빠지게 되면 대체는 안 된다 그랬죠. in which 이렇게 써서 He showed me the painting in which he was interested in. 해서 그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던 그림을 나한테 보여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뒤에 완전하냐? 아니면 뭐 be interested in 이런 것처럼 뒤에 뭔가 수고로 보통 전사까지 포함해서 수고로 쓰는 말들이 있는데 뒤에 전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럼 그때 그 전사가 관계되면서 앞으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따지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막 하기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어렵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무슨 소리 하면 뭔지 헷갈렸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에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전사대에 관계되면서 자리냐? 아니면은
관계대명사만 들어갈 자리냐 이렇게 묻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럴 때 보통 이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맞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맞는지 찾으라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데 그것도 말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렇게 찾지 보통 봐서는 그게 완전할지 불완전할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해석해 봐서 따로 뭐 얼얼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목적 같은 게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주어가 빠지면 금방 아실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아까처럼 be interested in처럼 어디에 뭐 관심 있다 이런 것처럼 딱 뭔가 이렇게 뒤에 전사가 포함해서 이렇게 적혀있는 수거 표현인데 전사가 빠졌다. 그럴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사가 빠진 그런 경우구나. 뭐 완전한 문장이 맞다. 그런 게 아니고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올 자리에 이 전치사가 앞으로 빠져서 전사 플러스 목적격 관대 그런 형식으로 적혔구나 하고 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B번 보면 다음 주어진 문장이 그 뜻이 같도록. 자, 보면 My birthday was the day. 내 생일이 그날이었다. I took the exam on that day. 그날 내가 시험을 봤다. 결국은 내 생일이 내가 시험 본 날이란 소리. I took the exam 이렇게 해도 내가 시험을 봤다 해서 주어 동사 목적의 완전한 문장이죠. 이 완전한 문장이 맞다는 거는 여기 전사대에 관계대명사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설명사가 일단 the day 사람이 아니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올 자리 같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전사 그날 시험 봤을 때 on that day on 전사 여기서 on 위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뭐 설명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the day니까 뭐 on that 써도 되지 않겠냐. 전사를 여기다 안 쓰고 on이 여기 안 쓰고 뒤에 이렇게 가 있으면 on이 여기 뒤에 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이 위치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다 써도 돼. 그렇지만 전사를 앞에다 빼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대 앞에다 관계대명사 앞에 빼게 되면 이때는 on 위치만 써야지 on that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 on 위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시간 개념의 선행사니까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래서 My birthday was the day when I took the exam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밑에는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이란 말이 공사 중이라는 소리. 그 건물이 공사 중이다. He works in the building. 그가 그 건물에서 일한다. 결국은 그 건물 어떤 건물? 그가 일하는 그 건물에 저기서 한 칸 비어있어 목적격 관대 위치 쏘고 여기다가 in이라는 전자가 works in까지 해서 the building which he works in is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쓸 때 이 in이라는 이 전자를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가 in which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목적격 관대 앞에다 적을 수도 있어. 그래서 the building in which he works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이때 in which를 전사대에 관계대명사를 또 뭘로 바꾸냐. 앞에 선행사가 장소 개념이니까 이것도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서. 그러니까 전사대에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서.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어디에 관심 있다 할 때 이 in은 옆에 봐서 in which가 된다고 앞에 뭐 페인팅 그림을 무슨 장소 개념이니 뭐니 봐서 where로 바꾸거나 그렇게는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면 the building in which 또는 the building where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아니면 여기 뒤로 in을 뒤로 넘겨서 이렇게 the building which works in 이렇게 써도 되고. 해석은 그가 일하는 건물을 해서 이때 쓰인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예요. 이 전자대의 목적어 빠져있잖아. 그가 일하는 그 건물에서 이 문장 전체에 주는 the building 저게 주어죠. 그래서 단수로 is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써도 돼. 3번에 I asked her about the hotel. 내가 그녀에게 호텔에 대해서 물었다. He stayed at the hotel. 그녀가 그 호텔에 머물렀다. 즉 내가 뭐 그녀에게 뭘 물었다는가. 그녀가 머무는 호텔에 대해서 물었다는 소리죠. I asked about hotel 하고는 she stayed at 이렇게 전사 at 뒤에 써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이제 전자대의 목적 빠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위치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ich she stayed at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쓸 때 저 at이란 전사를 여기다 안 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서 이렇게 at which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He asked her about the building, about the hotel at which she stayed 이렇게 써도 돼요. 물론 이렇게 전사를 얽혀 있다가 앞으로 관계되면서 목적격 관계 앞에다 쓰게 되면 이때는 이제 that은 못 쓰는 거지. 원래는 at 여기 안 있고 이렇게 뒤에 있을 때는 위치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뭐 위치나 that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위치나 that 다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at 여기 안 있고 앞으로 빠져서 목적격 관계 앞에 오게 되면 그때는 at 위치면 되지 at that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at 위치를 또 뭘 바꿀 수 있겠어?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장소 개념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좀 다른 문장을 하면 I asked about the hotel where she stayed 이렇게 써도 돼요. 4번은 David
is the classmate. 데이빗이 그 반 친구다. I'm doing a project with him. 내가 그랑 같이 with him. 그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즉 데이빗이 내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반 친구다. 이런 문장들이 잘 나와. 이럴 때 이렇게 which that with whom을 쓰느냐 아니면은 뭐 whom만 쓰느냐 그렇게 묻는 경우들이 with whom을 쓰느냐 아니면 whom만 쓰느냐 그렇게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잘 나와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I'm doing a project. 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으면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다는 것은 관계대명사만 적혀 있다는 건 틀렸다는 소리지. 왜? 관계대명사만 쓰면 뒤에 주어나 목적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whom이 아니고 with whom을 써야 되겠구나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누구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with란 전사, 즉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the classmate, 반 친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with란 전사가 뒤에 있구나 하고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또 유추해내서 이 전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전사 뒤에 목적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이 전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서 이렇게 with whom 이렇게 쓰겠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속편하고 쉬운 건 뒤에 I'm doing a project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뭔가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빠져있는 그런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I가 주어고 이렇게 프로젝트 이게 목적어 아니야. 완전한 문장으로 안 했으니까 전사 관계대명사만 오는 게 아니고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 오는 게 맞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 밑에도 This is the restaurant. 이게 그 식당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먹었다. 그러면 This is the restaurant at which we had dinner. 이렇게 쓰면 안 돼요. We had dinner 봐도 우리가 저녁을 먹었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결국은 관계대명사만 오면 틀렸다. 전사대 관계대명사. 이 전사대 관계대명사를 또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앞에 식당, 장소 개념이니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at라는 이 전사를 뒤로 이렇게 넘겨서 This is the restaurant which we had dinner at.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at which 쓰거나 아니면 관계부사 where를 써서 This is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그러니까 다른 거 귀찮게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으면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왔다. 그러니까 we had dinner를 보고 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런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밑에도 Where's the bag? 그 가방 어디 있냐? I put my cell phone in the bag. 내가 그 가방에다가 내 폰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Where's the bag? In which I put my cell phone. I put my cell phone. 내가 휴대폰을 뒀다 어디다가 가방 안에 둔 거니까 in the 어디에다 가방 안에 인지 여기 뒤에 써도 되고 목적격 그런 in 전사 뒤에 목적격 전사 뒤에 목적 빠진 목적격 관계인데 이 in이란 전차 이게 단수가 앞에다 쓴 거지 in이치. 그리고 이 in이치를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선행사 the bag 일종의 장소 개념으로 해서 where 정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ere is the bag in which I put my cell phone. 7번 Beijing is the city. 베이징이 그 도시다. 어떤 도시? I lived in the city when I was young. In the city. 즉 베이징이 내가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살았던 도시다 해서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있는 걸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고 여기다 in을 뒤로다가 옮겨 쓰는 거지. 그러니까 in Beijing is the city 하고 목적격 관계 위치 있어서 which I lived in 이렇게 써도 되고 in이란 전사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여기 in 뒤에 목적 빠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만 이렇게 앞에 쓰면 돼요. 근데 이제 in을 여기다 안 줬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다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in which 이렇게 써도 되고 그 in which를 또 앞에 선행사가 장소 개념이니까 where를 써서 Beijing is the city where I lived when I was young 이렇게 써도 돼요. I lived 하면 써도 내가 살았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렇죠? 8번은 Do you know the year? 그 해를 아냐? 어떤 해? Korea hosted the World Cup in that year. 즉 한국이 그 해 월드컵을 호스트했다. 호스트가 열다 행사 같은 거 개최하다 이런 뜻도 있죠. 1988년 얘기하는 거지. 아니다. 2002년 얘기하는 거지. 월드컵이니까 올림픽이 아니고. Do you know the year? 하고 이거 돼. 전자대 관계되는 두 개. 한국이 월드컵을 호스트를 개최했다 해서 이것도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 온 걸로 봤어도 관계대명사만 오면 안 되고 전자대 관계대명사. 그해 in that year. 여기 in which. 이 in which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앞에 선행사가 장소 개념이니까 관계부사 when 정도로 해서 Do you know the year when Korea hosted the World Cup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전사인을 여기다 안 쓰고 뒤로 이렇게 완전히 넘겨서 Do you know the year which
Korea hosted the World Cup in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보통 그렇게 쓰기보다는 in which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계부사 when을 써서 Do you know the year when 또는 in which Korea hosted the World Cup 이렇게 써. 그리고 시험도 이렇게 이런 딱 8번 같은 문장에서 in which를 쓰느냐 아니면 which만 쓰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라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오죠. 그럴 때 이제 뒤에 Korea hosted the World Cup 요 문장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했다. 이걸 보고 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만 적혀있는 이 위치는 틀렸다는 소리지. 이게 아니고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 이 위치가 맞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 오는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오고 이런 어떤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만 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만 쓸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는 게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요즘 애들 막 문법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투덜투덜하면 안 내는 학교도 있지만 웬만한 학교는 다 내요. 그리고 하나 또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왜? 대답해? 뭐 후 앞에도 그렇지만 보통 대답해? 관계대명사 또는 접속사 대답해 전차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적혀 있으면 틀렸다는 거. 근데 딱 한 가지 경우는 예외가 돼서 인대시 뭐뭐라는 점에서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때는 그 접속사 대답해 전사 인이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 대답해 전사가 쓰면 거의 대부분 다 틀렸는데 뭐뭐라는 점에서는 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표현에만 인대치 전사 앞에 인이 와서 대답에 인이 와서 인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또 따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사대 관계대명사 오는 거 좀 복잡고 어렵죠. 이게 뭐 앞에 어느 정도 어떤 뭐 관계대명사라든가 뭐 이런 관계부사라든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혀있지 않으면 이런 전사대 관계대명사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할 수도 있어. 근데 다 제껴두고 관계대명사만 쓸 자리인지 아니면 전사대 관계대명사를 쓸 자리인지 그 구분은 뒤에가 완전하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뭐 그런 걸 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인대치라고 이렇게 뭐뭐라는 점에서는 이라고 쓰는 그 표현 말고 대답에 전사가 적혀 있으면 다 틀렸다는 거. 그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 쉬운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이런 걸 또 알아야지 또 뭐 모의고사에 만약에 문법 모의고사 문법 문제 이것도 종종 잘 나오는 문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고 안 맞고 해서 뭐 점수가 뭐 3점 아니면 2점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등급이 1등급이 한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뭐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이 최저나 이런 거 보는 것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지방 쪽에 이 최저를 뭐 수시도 그렇고 특히 이 수시 학종 말고 뭐 이 학생부 교과전에 이런 데 보면 이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기준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점점 이렇게 최저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올해는 또 이렇게 뭐 이 과탐 사탐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딱히 뭐 예전 같으면 과탐에 2과목, 뭐 사탐에 2과목 뭐 이렇게 해서 둘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요즘 한 곳에 몰빵할 수 있잖아. 사탐만 또는 과탐만. 그러다 보니까 사탐론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탐에만 애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탐도 등급 따기가 어렵고 또 과탐은 또 그쪽 잘하는 애들만 남았으니까 지네들끼리 박터지게 또 등급 따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등급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국영수 3과목에서 점수를 등급을 잘 받지 않으면은 다른 것 쪽에서는 또 과탐이나 이 사탐이 탐구형 쪽에서 또 등급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충청도 쪽에는 뭐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국영수 3과목만 따로 자기들끼리 뭐 모의고사를 따로 수능 전에 뭐 한 번, 2번 본다고 따로 본다고 할 정도로 이 최저를 맞추는데 이 영어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매번 시험 칠 때마다 최저 얘기하면서 그래도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저희 때도 물론 많이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절대니까 영어가. 그래서 다른 것보단 등급을 한 문제, 2문제 정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등급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영어가 쉬워서가 아니고 그래도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여유 있게 예전 같으면 94점 뭐 6.5점 이렇게 돼야지 1등급이라도 요즘은 한 90점만 넘으면 절대평가하는 거 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한 문제 또는 뭐 2문제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수학이 내는 데 비해서 조금은 등급을 따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영어 시험 잘 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공부를 안 하니까 영어 등급이 뭐 6등급, 7등급인 애들 수두룩해요. 뭐 누가 보면 영어는 대충 치면은 막 3등급, 2등급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은데 솔직히 주변에 봐봐. 이렇게 전부 다 막 3등급 이상 받고 그런 애들이 있는지 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6등급, 5등급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뭐 눈만 뜨면은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뭐 나는 솔직히 막 그렇게 자기 주변 저희 학교에 다 뭐 애들 막 3등급 이상 영어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학교 수준 형편없거든. 근데 어떻게 애들이 전부 다 3등급 이상 받을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진짜 영어에서 3등급 이상 다 받으면 그거에서 해서 등급 맞추기가 좀 쉬워서 갈 텐데 전부 다 국영수 할 것 없이 전부 다 5등급 이하 받으면서 말은 입만 열면 그게 예전처럼 시험 치고 나면 성적 공개가 안 되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만 그냥 뭐 허풍치듯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져서 그딴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저희처럼 시험 딱 치고 예전처럼 그렇게 복도에 성적표가 다 붙어 있으면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뭐 이렇게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쳐 있다 보면 애들 수준이 점점점 떨어지는 걸 더 뼈저리게 느끼죠. 공부 잘하는 애들 학교 여기 뭐 외고나 이런 데 있는 애들도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서 외고나 이런 애들도 예전에는 무조건 그쪽에 가 있는 애들은 거의 뭐 국영수 다 어느 정도 다 1등급이나 뭐 2등급 그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이었는데 요즘은 그쪽에 있는 애들도 국영수가 아름답게 나와. 자, 여하튼 간에 뭐 말이 자꾸 딴 데로 가는데 하여튼 열공해야 돼. 전자대 관계대명사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think 생각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돼. 오케이? 열공하라고.